먼저 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1학기 과목 중 전공 과목인 영어학의 이해 오늘 1강 저랑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은 영어학의 이해 중에서 언어와 언어학에 대한 기초적인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연쌤 영어교실, 네, 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 다니신 분들 중에서 학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네, 학습 상담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학의 기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언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이 언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언어학과 문법, 그다음에 영어학의 연구 분야를 우리가 학습할 건데, 요거는 영어학의 연구 분야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 우리 요 내용은 지금 1학년 1학기 때 교양 과목 중에서 언어학의 이해 수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들으신 분 계시죠? 네, 네. 네, 고표 거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언어는 무엇인가요? 언어는 우리가 의사소통의 도구이죠. 결국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건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네, 인간만 언어를 사용하나요? 그렇진 않고 동물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죠. 강아지도 막 짖으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갖고 꿀벌에 춤이 있는데 이 춤이 꿀벌에 막 굉장히 빈번하게 흔드는 그 날개짓이 그냥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날개짓에 따라서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먹이 혹은 거리, 그다음에 먹이의 질, 그다음에 먹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서로 자기들끼리 끌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도 돌고래도 원숭이도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인간 언어의 특징은요, 어,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creativity라고 하는데 이 창조성이라는 건 뭐냐면 유한한 수의 어휘와 규칙을 통해서 유한하다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의 어휘와 문법의 규칙을 통해서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언어학 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너엄 촘스키라는 분이 주장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단어, 그 숫자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문법, 그걸 사용해서 무한한 수의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창조성이라고, creativ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장을 생성할 때 머릿속이나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 있는 우리가 책을 여러 가지 읽어서 그 책에 내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상대방과 누군가가 소통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꾸면서 상황에 맞춰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거나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언어 특징의 창조성 있다고 그랬죠? 이 창조성이라는 건요, 기완성에서 기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ecursiveness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동 교수님은 교수님 바뀌셨는데 그 전에 계셨던 교수님은 요거 시험 많이 내셨어요. recursiveness. 기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규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규칙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볼게요. John is a linguist. 읽어볼까요? John is a linguist. John은요, 누구냐면, 언어학자래요. 이 문장에서 John은 명사죠. 네,
그다음에 주어이기도 하죠. 네. is는 비동사죠. 네. ringest는 명사이지만 여기서 어, 문법적으로 보면 보어이죠. 보호, 네. 그런데 볼게요. 그럼 이 문장을 보면은 주어, 비동사, 보어. 다르게 얘기하면 명사, 비동사, 명사로 요즘 문장이구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이 앞에 명사에 어퍼스토피 s를 붙이면 우리가 속격이라고 하죠. 소유격을 붙여서 명사 구로 만든 겁니다. John's father is a linguist. 읽어볼게요. John's John's father is father a is a linguist. linguist. 네, 존의 아버지는 언어학자입니다. 근데 문법의 구조는 똑같아요. 명사, 주어, 비동사, 보어. 그런데 이 명사에다가 어퍼스토피 s 붙여서 나운이라고 하죠. 속격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C를 볼게요. John's father's sister is a linguist. 읽어보겠습니다. John's father's John's sister is sister a is a linguist. linguist. is a linguist. 네, 여기 C도 링- 보면요. John's father, sister. 속격을 두 번 사용했는데, 현대문법에서 이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하지만 이렇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존의 아버지의 여동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가 뭡니까? 명사 자리죠. 주어 자리죠. 명사구가 됐죠. 문법의 규칙은 똑같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D 보겠습니다. John's father's sister's husband is a linguist. John's father's John's father's Father's sister's sister's husband is a husband linguist. is a linguist. 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포스트로피 S 속격을 사용해서 계속 속격이라는 규칙을 사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명사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의미를 만들었잖아요. 전의 아버지 여동생의 남편은 언어학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수님은 요걸 시험을 많이 내셨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거 표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recursiveness. Recursiveness. 네, 동일한 규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언어는요, 이것이 전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성이라는 건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영어만 읽어볼게요. Displacement. Displacement. 전있어. displace는 ment 빼고 displace는 무슨 뜻일까요? displace 위치. 낮은 위치? 아니, 장소를 이동하는 건가요? 위치 이동하는 거. 우리 뭐 디스플레이 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전시하다. 전시하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displace는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ment를 붙여서 이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이성이라고 displacement은 뭐냐면 이동이라는 게 뭐야? 이 말은 뭐냐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 행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2025년 2월 27일 날 우리 학원님들 얘기하는데 이 현상을 제가 갑자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그때의 사건과 그때 벌었던 어떤 행위와 그다음에 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1차 대전 얘기하면 들으시는 우리 학우님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1차 대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이동해서 과거 어느 상태에 어디 가서 내가 얘기를 그때 있던 사건, 행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전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현재, 지금 그 순간,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과 관련한 내용에 한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내가 잡은 먹이의 특징, 지금 딱 있는 저쪽에 포시적 사자가 나타났어. 지금 어떤 그런 출현, 혹은 내가 내 영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영역에 동물이 나와서 내 영역을 뺏으려고 해요. 영역 싸움,
위기가 나타나면 요 지금 현재 벌어진 그 상황에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뭐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동물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만약에 동물들이요, 몇 달 전에 이뤄진 일, 몇 년 전에 이뤄진 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한테 잡히거나 인간한테 먹히게 되진 않겠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언어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인간 언어의 특징은요, 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discreteness. 읽어보겠습니다. 디스크리트니스, 다시 한 번 더, discreteness. 디스크리트니스. 크리에이트니스. 네, 이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시험에 이번 교수님 어떻게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과목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분절성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큰 언어 단위가 그보다 더 작은 언어 단위들의 결합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네, 이 hat, 읽어볼게, hat. 햇, 이 hat이란 단어는 모자란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H라는 알파벳과 A라는 알파벳과 T라는 알파벳이 모아서 hat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작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넓게 보면 들을 수도 있죠. undeletable. undeletable, 이 단어는 볼게요. 이 단어는요. delete, 읽어볼게요. delete. delete, 릴리트. 동사죠. 지우다라는 동사에 ABL은 뭐뭐 할 수 있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정접두사라고 그랬죠. 이 해거의 뜻을 반대, 부정해주는 부정접두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단어 앞에 오니까 머리 뒤에 붙는다 해서 접두사와, 그다음에 단어 끝에 붙는다 해서 접미사와, 이렇게 하나, 세 개의 언어 단위가 모여서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 possible이라는 단어 볼게요. possible은 무슨 뜻이죠?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그런데 거기다 부정접두사 in을 붙이면 impossible 하면 무슨 뜻이 나요?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분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에 하나의 단어, 언어 단위에 다른 언어 단위를 넣어서 다른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3학년 2학기 때 언어학의 영어 발음에 원리할 때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자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arbitrariness. arbitrary. arbitrariness, 트레니스. 네. 자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단어는 arbitrary에서 나왔어요. 여기 y로 끝나죠. arbitrary. arbitrary,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동, 결정, 법칙 등이 제멋대로이다. 임의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NES가 붙어서 이게 명사를 만들어잖아요. 그럼 자의성이라는 건 뭘까요? 제멋대로라는 거죠. 자유재량을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의성이라는 겁니다. 특정 형식 또는 발음과 그것의 의미 또는 그걸 지칭하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의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 저 이게 호두인 줄 알았어요. 호두는 아니고요. 이거 복숭아 씨래요. 교수님이 이제 힌트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복숭아 씨를 우리가 다 복숭아 씨를 보고 복숭아 씨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보고 stone이라고 하거나 seed라고 하거나 fish라고 하거나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tone이라고 저 돌 딱딱해 돌 seed는 무슨 뜻인가요? 열매. 씨앗, 씨앗 복숭아 씨니까 씨잖아 이렇게 할 수 있고 나 핏은 그냥 이 단어 하나만 쓰면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다가 복숭아라는 핏을 넣으면 핏 그러면 복숭아 씨가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원래 peac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의성의 또 다른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볼게요. 영어에서는요, 물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한대요? water라고 합니다. 걸어. 이 water는 지금 이건 발음을 기호한 거야, 발음으로.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으로. water라고 발음한대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물은 뭐라고 해요? 물. 물이라고 물. 표현하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물을 Wasser라고 네. 표현한답니다. S. 프랑스에서 물은 Eau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물을 각 나라의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자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선생님, 자의성 보고 임의성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네,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면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 또 이거 볼게요. 볼게요. 리, 이거는 발음이에요. 리. 우리가 발음, 리라고 하는 이 발음은 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한글로 이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시골의 읍내 무슨 리, 왕십리, 미아리 이렇게 거리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발음을 보고 이거 소리를 듣고 네. 그런데 미국 사람은 리라고 하면 성이 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어떤 독일 사람은 리라는 발음을 듣고 미국 독일어에서 이게 빌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빌렸다라는 동사인가? 라고 하고 또 프랑스 사람은 리라는 발음을 듣고 이건 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란 뜻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비트루니스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재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아비트루니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부분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는 다르다. 봤더니 인간은 언어의 능력, 언어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창의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창조성, 창조성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전이성, 그죠. 두 번째는 창조성에 나오는 기한성이라는 게 있죠. 동일한 규칙을 여러 번 사용해서 만들 수, 여러 개, 막 수백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전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 있던 사건을 얘기하고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부하기도 하고 그 일을 안 좋은 일이면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학습하기도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가 없다. 동물들은 앞에 그 순간 현재 일만 대화를 나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 언어와 인간 언어의 차이다. 그다음에 분절성이라는 게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 작은 언어 단위가 모여서 큰 언어 단위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의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언어 지식이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영어학을 배우잖아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학문이 새로운 학자가 다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되면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진실이었던 게 지금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자의 주장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생후 5년 정도면 아이는 어른과 비슷한 수준의 문법 지식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생후 5년 정도면 아이는 어른과 비슷한 수준의 수준 지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능 보면서 국어 시험 보면서 문법에 대한 시험을 계속 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냥 의사소통하는데 5살 정도 되면 어른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학습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더라라고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봤더니 애기가 태어나서 아니 애기 태어나자마자 학교 가서 뭐 시험 보고 공부하고 뭐 국문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모국어를 그냥 습득해갖고 엄마랑 아빠랑 유치원 가서 소통을 하더래요. 그때 이걸 뭐예요? 알고 봤더니 이 언어라는 것은 얘가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했구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5살 때까지 학교도 안 가고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이 언어라는 건, 언어 지식이라는 건 무엇일까? 궁금하니까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연구를 했을까요? 네, 힘들게. 공부한 학생들 힘들게. 그래서 말소리라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말소리. 이렇게요. F, V, 요거는요, 이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이거는 발음 기호예요. 후, 부, 흐, 에, 르, 이. 이런 소리를 배운다는 거죠. 배운다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결합이 돼갖고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들이 뭐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개별 말소리의 결합, 관련 제약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학습하지 않았는데, 모국어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영어 학이니까 영어에 대한 기준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한테 영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대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 말소리, 아까 푸, 부 이런 것들. 음절의 첫 소리로 이건 brother 할 때 brother겠죠. 이거는 spring 할 때 spring이겠죠. 이거는 이제 요렇게 슬래시로 된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음 기호. 발음 기호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슬러시 사이에 들어간 거는. spring, brother, 또 BR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brain. 그죠? brain, bravo 이렇게 되더래요. 그 다음에 SPR로 시작하는 게 뭐죠? spread, spread. spring. 그 다음에 또 spread.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스피킹. 스피킹. 이거 R로 시작하는 스프레이. 네. 그런데 프라이트. 그런데 이렇게는 시작할 수가 없더래요. 이거 해보면 이거 M은요, M으로 있는 게 무 발음이죠. M은요, 스펠링의 이름은 M이지만 이렇게 발음기에 들어가면 M으로 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요? 무. 무로 읽죠. 근데 무에다가 아래가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티, 트, 뜨 이렇게 들어가는 발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이런 거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발음되지 않는 거를 이 개별 발소리에 제약이 있다는 걸 선천적으로 알더래요. 당연히 알겠죠. 이런 단어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H는 음절의 마지막에 위치할 수가 없고, 이건 스펠링이 아닙니다. 발음하는 그 기호예요. 발음할 때 나온 소리예요. 는 음절의 처음에 위치할 수 없음을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읽어볼게요. quote, quote. maps. mass. 근데 얘는 맵스. logs, 로그스. logs. things. 얘는 즈 발음이 되죠. 한글로 쓰면. 얘는 스 발음이 되죠. 네. 이것도 여기 s가 붙으면 명사의 복수를 나타내는데 t 다음에 s가 오면 cut, 스 발음이고 map 다음에 s가 오면 maps 이렇게 발음하는데 log의 g 다음에 s가 오면 logs, 킹의 g 다음에 s가 오면 kings라고 발음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 지 발음이 되는 건 여기 뒤가 유성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 언어 지식을 보면 어휘 구조 지식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분절성하고 똑같습니다. 분절성. 인간 언어와 동물의 언어의 차이점에서 분절성이라는 거 배웠죠. 아까 분절성이 뭐였지? 한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분절성. 큰 단위가 큰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로
이제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큰 단어, 큰 의미의 단어가 된다. 그죠? 거꾸로. 네, 그죠?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은 단위들이 단어가 모여서 모인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란 단어, 체계란 단어에 부정접두사 또 on이 붙고, 그다음에 ethic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unsystematic, 그래서 의미가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만들 때, 볼게요. 이 unsystematic인데, 이 단어를 처음 만들 때 systematic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unsystematic을 붙이는 겁니다. unsystem이란 단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다시요. 시스템이란 단어가 있어요? 네, 1번. 시스미티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systemat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번. 그런데 unsystem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원 시스템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이 하나의 작은 단위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도 순서가 있더라. 시스테믹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on이 붙더라라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미국에 태어난 미국인 화자들이 안다는 거야, 자연적으로. 왜냐면 당연히 거기서 당연히 잘하고 태어났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단어들, 미디에서 나오는 문장 표현들 배우면서 알았겠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표현을요, 5살이 된 어린애가 나는 공부를 한다는 표현 알잖아요. 네, 알죠? 나가 공부를 한다? 이 표현을 잘못 듣다는 거 알죠? 네, 나는은 되지만 나가 공부를 한다는 조사가 은는 이가가 조사인데 여기에 나는이 붙어야지 나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3살 돼서 5살이 돼도 자연적으로 알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건 알게 되는 그런 언어 능력이 있다는 거 5살 때 되면 이렇게 그건 당연히 주변에 들린 얘기 때문에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운 애들은 시스템이란 단어가 있고 시스템이란 단어가 있고 언시스템이란 단어가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죠. 시스템이란 단어가 있고 언시스템이란 단어는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학습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다음에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볼게요. scold가 혼내다, child가 혼내다 라는 뜻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모국어를 배우는 우리 한국어 모국인 애가 혼나다, 꾸짖다 두 개의 의미가 똑같나요? 끝나다, 꼬집다. 약간 의미가 다르죠. 아니, 아주 세세하게 보면 다르겠지만 같은 의미. 비슷한 범죄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scold 꾸중하다, 차이도 혼내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똑같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음, 저절로 습득한다는 거예요. strong, 이건 강한. weak, 약하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 의미라는 거구나라고 안돼요. 그러면서 예문 하나 볼게요. Has John quit smoking? 읽어보겠습니다. Has done quit John smoking. quit 현재 smoking. 완료죠? 네, quick 다음에 동사 ing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뒀냐라는 뜻인 거죠. 잔이 담배 끊었어? 이 문장 하나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잔이란 사람은 담배를 원래 담배를 피웠다. 아니. 이 문장 하나 딱 봤으면 자네 담배 음, 끊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문장 하나 갖고 그럼 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죠. 네, 왜냐면 이 문장 하나 갖고도 알 수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니까 그게 담배 끊었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잔 스모크드라는 이 문장을 듣고 이 문장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네, 이게 인간 언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어나 문장의 맥락적 의미예요. He likes coffee. 그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Can you pass me the salt? 나한테 이거 여기 물음표로 오면 이 문장은 평서문입니까? 의문문입니까? 물음표로 오면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감탄문이에요? 의문문이죠. 의문. 의문문이죠. 의문문이죠.
근데 이거 내용을 이해해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학교 문법에서 배울 때, 의문문은 물음표로 끝납니다라고 배웠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가 의문문인가요? 부탁하는 문인가요? 문장인가요? 부탁하는 의미. 의문문으로 물음표 끝났지만, can you pass the salt? 그러면 상대방한테 부탁하는구나라는 것을 맥락적 의미를 알 수 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언어 능력 중에서 요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방송대 시험뿐만 아니라 영문학을 공부하는, 영어학을 공부하는 애들은 요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선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언어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언어를 수행한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는 건 linguistic competence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linguistic competence. 네. 그래서 linguist 언어라는 거죠. competence 능력이라는 거죠.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언어 지식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인간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학습하진 않았지만 무의식적인 언어 지식인 거죠. 나는 공부를 한다. 라는 표현이 문장은 많은데 나가 공부를 한다.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러면 타고 태어났을까요? 네,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linguistic performance. linguistic 퍼포먼스. performance. 이거는 인간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한국어를 똑같이 우리 한국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은 강의를 너무 잘하고 어떤 교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대화가 이렇게 끊기고 똑같은 한국어를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언어를 수행하는 능력은 다르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언어 수행이라고 합니다. 언어 능력을 사용하여 실제로 언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않다는 거죠. 이해되신 거죠? 또 똑같이 한국어를 배웠지만 어떤 사람은 설명을 잘하고 어떤 교수님 말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모국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무의식적인 언어 지식을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수행에서 실제로 언어 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 언어 수행에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 능력과 언어 수행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 물어보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부분 좀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언어 능력 덕분에 무한한 길이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한한 길이의 문장을 접하지 못하죠. 무한한 길이의 문장을 말하면 뭐 그런 책을 봐도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해도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나오는 이제 앞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나오는 명사란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문학도이고 영어학을 배울 때는 명사를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N은 뭐다? 명사. 명사.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교수님도 설명 안 해주잖아요. 저 혼자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지금 교수님이 이거 설명해 주시는데 그전 교수님은 N, V, S를 해서 무슨 말이야 이게? 막 이랬거든요. 물어볼 때도 없었고. verb는 동사죠. verb. 벌. 그다음에 대절이란 뜻입니다. 대절이라고 하면 제가 대절이라고 생각 됐다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 절. 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법적으로 볼게요. 얘 뭐야? 나오는 문장에서 명사. 주어. 주어죠.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얘 verb는 동사. 동사. 그리고 여기 대절은 뭘까요? 목적어. 목적절이죠. 문장. 목적절이죠. 목적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금 영어에 대해서 문장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Eric thinks that Chris is impolite. else I thinks think that that Chris is is important. 그래서 에릭이 문법적으로 주어. things는 동사. 동사. 대절은 목적절.
하나의 문장이 됐군요. 네, 3형식의 문장이 됐습니다. 해석도 정확하게 되죠. 에릭은 크리스가 공손하지 못하다고, 임폴라이트하다고 생각해.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아까 인간의 언어의 하고 동물의 언어의 차이점 중에서 이거 있습니다. 계속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똑같은 창조, 규칙을 사용해서 뭐 언어를 계속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창조성, 유연성이요? 유연성, 기한성이 있죠. 크리에이티비티에 있는 그 리커시브니스가 있죠. 기한성 있는 겁니다. 지금 기한성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Kim suspects that Eric thinks that Chris is impolite. Kim suspects Kim that suspects that Eric thinks that Chris Chris is is impolite. impolite. 볼게요. 이 문장 볼게요. 이 문장에서 킴은 뭐죠? 주, suspect, 동사, 동사, 대절, 예절. 목적어죠. 이 대절 안에서도 또 that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킴이 의심을 하네. 에릭이 크리스가 공손하지 못하게 에릭이 크리스가 공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로 킴이 걔를 생각하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한성을 사용해서. 다음 15겠습니다. Dan believes that Kim suspects that Eric thinks that Chris is impolite. Ben believes that Kim suspects that Eric thinks that Chris is impolite. 이것도 되죠? 벤이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냐면 킴이 에릭이 크리스가 공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의심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한성을 사용해서. 이건 뭐예요? 이건 언어 수행 능력인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언어 수행 능력으로 해서 계속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뒤 볼게요. Sin knows that, Ben believes that, Kim suspects that, Eric thinks that. 읽어볼게요. Ben knows that Ben Ben knows that Ben believes that Kim suspects that Eric thinks that Chris. Chris is impolite죠. C는 알고 있네. 뭘 알고 있냐면, 벤이, 킴이 에릭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 에릭이 뭐? 에릭이 크리스가 공손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벤이 믿고 있다는 걸 씬이 알아. 라고 문장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언어 수행 능력입니다. 난 사실 근데 이렇게 사용 안 하죠. 이렇게 리커시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누가 책을 이렇게 내봐요. 누가 책 사다 읽겠어요? 안 읽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언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언어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 능력이라는 건 모국어에 난 모국어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약간 말 버벅거렸죠. 실수했죠. 제가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가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 실수할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 사용할 때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중에 그 실수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두음 전해라는 겁니다. 두음. 앞머리 두죠. 앞에 단어의 음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푸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스푼디즘. 리즘. 볼게요. The old quee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ear 소중한 나이 드신 여왕님이란 표현이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단어가 빨리 말하다 보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That cute old dea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대요. 앞에 있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은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말 실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지죠. cute 그럼 이상한, dean은 학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나이 먹은 학장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능력은 다르니까. 언어 수행은 다르기 때문에. You may miss my history lecture. 읽어볼게요. You may miss my history lecture. 네, 너는 아마도 나의 역사 수업을 놓칠지도 몰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또 이 두음 전환을 해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You may haste my mystery lecture. You may You hit may hit my my mystery My lecture. story lecture. lecture. 여기 뭐 너는 여기 히스 그래 뭐야?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죠. 쉬다고 소리 지르는 거죠. 너는 나의 이상한 수업에 대해 소리 지를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앞에 두음이 바뀌어서 말을 실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언어학과 문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만약 1강에서 시험을 내시면 이 부분도 시험 내실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볼 때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네, 그래머가 문법이죠.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도록 해주는 규칙입니다. 협의로서의 문법이 아닌 광의로서의 문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문법이라는 걸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국어를 쓰고 있는 한국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3살, 4살, 5살 때 한국어를 할 때 문법을 배워서 한국어를 사용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저절로 습득했죠. 네. 그래서 모국어의 습득은요, 대부분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냥 일반적인 의사소통하는 데는 그냥 저절로 습득하는데 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논문이나 어떤 어려운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정확한 문법을 배우려서 우리 국어에서 문법을 또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카데믹한 그런 것들 말고 일반적인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저절로 교육에 의한 게 아니라 저절로 습득이 됐습니다. 볼게요. 이게 조금 이렇게 되는데 볼게요. My teacher holding the baby rabbit and patted them. 읽어볼게요. My teacher My teacher Teacher holded the hold the baby baby rabbits rabbits and we and we petted pet them. hid them. 이게 hold란 뜻이 뭔가요? 잡다, 들고 잡다. 잡다의 과거는 뭔가요? held, held죠. 그런데 동사에 보통 대부분의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형이 된다는 건 이 아이는 안 거예요. 음. 문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동사에 ed 붙이면 아주 기본적인 규칙은 저절로 습득하게 되니까. 동사에다 ed 붙이면 과거가 된다는 우리 이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My teacher hold the baby rabbit. 선생님이 ed 붙여서 과거로 얘기한 거죠. 자기 딴 잘했다고 생각한 거야. 애기 토끼를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페리를 쓰담쓰담 하다잖아. 쓰담쓰담 만졌다. 그 토끼를 만졌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들었는데 얘가 말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좀 돌려서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끔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Did you say your teacher had a baby rabbit? rabbit?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say did you you say your had teacher a held baby the rabbit? baby held the rabbits? baby rabbit.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말한 거구나. Did you say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너희 선생님이 잘 잡았다고 그 애기 토끼를 잡았다고 얘기한 거구나 했더니 얘기는 또 yes라고 했어요. 거기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지. 애가 잘 이해했는지. What did you say she did? What did you say What she did you did? say You she say did she it? did. 그래서 엄마 물어본 거죠. 아까 너 선생님이 뭐 했다고 얘기했니? 다시 What did you say? She did. 여기 she는 선생님을 말하겠죠. 그때 또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She holded the baby rabbits and we petted them. She She holded holded the the baby baby rabbits With the rabbits baby and and we hid rabbits them. petted and them. we petted them. 근데 아직 교정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저절로 이루어진 습득한 이 문법에서는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은 거죠. 비규칙적인 문법의 규칙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얘기하는 거야. Hold the baby rabbit 또 얘기하니까 엄마가 또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좀 깨달을 수 있게끔 얘기한 거죠. Did you say she held them tightly? 읽어볼게요. Did you say Did you she say she held held she them held them tightly? tightly.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게 선생님이 토끼를 꽉 잡았다고 얘기한 거니? 라고 헬드를 또 썼어요. 근데 얘는 또 이 타임리에 집중한 거죠. 얘가 뭐라고 했냐면 No, she held them loosely. 시작. No, she No, No, she holded them holded them loosely. loosely. 나에게는 또 아니요 선생님이요 걔를 살짝 느슨하게 잡았어요라고 홀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인 어떤 동사의 변화 같은 거는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습득은 하게 됐지만 불규칙 변화 같은 건 아이도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배워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정신문법이라는 게 볼게요.
정신문법이라는 건요, 멘탈 그래머라고 하는데,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언어 규칙이 아까 위에 봤듯이 아이가, 동사에 ed 붙이면, ed 붙이면 과거니까, 아, 이렇게 쓰면 홀 did라고 썼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언어 규칙이죠. 말소리, 어휘의 구조 및 형성, 문장의 구조, 어휘와 문장의 의미 등과 관련된 인간의 언어 지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런데 이것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누가, 너무 촘스키라는 학사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언어학에 막 대가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요새는 반발하는 또 학자들의 글도 많습니다. 아무튼. 왜냐면, 예를 들어갖고,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규칙이라는데, 예를 들어갖고, 그 늑대에서 자란 아이들, 이야기, 영국에서 어떤 뭐 늑대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가 있었는데, 10살 때 인간의 사회로 왔는데, 늑대 소년이 결국은 말을 배울 수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 만약에 얘가 정신문법이라는 게 있어, 인간이면 저절로 자기 머릿속에, 멘탈 속에 문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늑대들하고 자라 10년을 살다가 오니까 와서 영어를 도통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만 아세요. 아무튼 촘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문법이라는 게 있다. 있어. 타고난 게 있어. 인간이라는.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문법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나란 말싸미 몸의 글사에서 나란 말싸미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나란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 말씀이잖아요. 바뀌죠. 네. 바뀌죠. 그 네. 다음에 뭐 성원이 마그카오나이다 전하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나요? 아니요. 안 하죠. 바뀌죠. 언어라는 문법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조금 바뀝니다. 우리가 또 영어 지금 우리가 영어 문학을 읽고 있는데 지난 학기 때 영어 문학 읽었을 때 1900년대 초반에 했던 영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운 영어 문법과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랐죠. 달랐죠? 그래서 인간이 정신문법으로 태어난 그 문법들이 시대마다 좀 다른데 그때 사용하던 문법들을 써놓은 거예요. descriptive grammar가 descriptive가 이렇게 서술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술이 쓴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정신문법을 이렇게 쓴 거예요. 쓴 거. 그걸 기술문법이라 한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기술문법은 바뀌겠죠. 네. 바뀌겠죠. 이거를 기사는 무슨 기술이야.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정신문법을 그때마다 시대마다 그 문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책에다 써놓은 거 문법책으로. 그런데 문법이라는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어도 바뀌었듯이 영어도 1900년대 초반에 영어의 문법과 지금 다르듯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술 문법이에요. 특정 시기에 그 모국어 화장들이 사용한 언어 특성을 그대로 쓴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기술문법. 기술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범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범 문법이라는 건 프레스크립티브 그래머라고 해서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 문법이라고 불려요. 그러한 규정을 지키면 올바른 언어 사용이며 그렇지 않으면 틀린 언어 사용이라고 판단하죠. 시험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판단을 하죠. 규범 문법이라고. 그래서 문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타고 태어난 걸 무슨 문법이라고 한다고요? 정신문법. 그 다음에 그때그때 시대상에 맞춰서 문법을 쓴 걸 무슨 문법이라고 한다고요? 기술문법. 그 다음에 아니야. 그냥 문법이라는 건 올바르게 사용해서 뭔가 규정해야 돼라고 만든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규범문법. 규범문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이 규범문법을 배우겠죠? 네. 이 정도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볼게요. 규범문법과 기술문법의 차이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법을 쓰인 것과 그러니까 대화체에 좀 우리가 한국어도 제가 문법에 맞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말할 때는. 근데 글을 쓸 때는 좀 다르게 쓰겠죠. 그 차이입니다. 기본 문법으로는 전치사로 문장 끝내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옳은 문장은 from where do you come 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원어민들 뭐라고 얘기해요? where do you come from 이라고 하죠. 네. 이게 기술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규범 문법, 우리 문법 책에서는 투부 정사를 분리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to go, to 다음에 동사 원형수라고. 오른 문장은 to go boldly where no one has gone before라고 썼는데, 그런데 원어민들은 강조하고 싶어서 to boldly go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하자들은요, 문법 책에 나온 기본 문법대로 안 하고 기술 문법 그냥 사람들이 쓰는 그냥 where do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to go boldly가 아니라 to boldly go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보편 문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는 요게 거의 100% 나와요. 근데 노엄 촘스키 그분이 돌아가시고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또 그걸 또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아서 우선 요거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편 문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유니버셜 그래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언어마다 뭔가 규칙들이 좀 있더라. 근데 비슷한 규칙들이 있어. 영어랑 프랑스어 다르고 프랑스어랑 한국어 다른데 뭔가 그 언어를 들여다보니까 뭔가 규칙들이 있네. 인간이 서로 다른 문법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건가? 뭐지? 연구를 한 거죠. 학자들은 할 일이 없었나 봐. 네. 그래서 그 보편 문법이라는 걸 너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주장하셨는데, 보편적인 문법이라는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 볼게요. He thinks that John likes Mary라고 했습니다. 여기 index라고 표현이 얘하고 얘는 동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입니까? he가 John이에요. 이거 아니, 올바른 문장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he가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볼게요. Tom criticized him 맞습니다. 이 인덱스에 얘가 똑같은 인물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그러면 탐이 이거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이때는 뭐였어? 탐이 자기 자신을 비난했다 그러면 제기대명사로 himself. himself. himself라고 했죠. 그 다음에 Mina likes herself. K와 K가 herself. 똑같아요. 미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데 얘는 어때요? 맞아요. 네, 요거는 괜찮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도 탐은 나는 내 자신을 비판한다라고 해야지 나는 소연을 비판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음. 소연은 나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래요. 모든 언어들마다 보편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각 언어마다 그런 게 있나? 라고 이제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하신 거죠. 왜 연구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저 공부할 때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인간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양하대요. 이러한 언어 지식은 교육을 통해 학습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보편 문법이란 뭐라고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보편 문법이란 보편 문법이란 모든 언어에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네.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네, 보편 문법을 시험을 엄청 많이 냈어요. 이번에도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서 아무튼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언어학에서는요 거의 아인슈타인만 정도 되는 분이세요. 이 노엄 촘스키라는 분이. 그래서 그러면 보편 문법이 이 노엄 촘스키가 주장했으면 보편 문법이 존재하다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이론을 냈으면 논문에 어떻게 타당하게끔 뭐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보편 문법에 존재한 증거가 있다. 뭐야? 자극의 빈곤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poverty of stimulus 읽어볼게요. Poverty of the sti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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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죠. stimulus.
stimulus, 아니, 스티라고. sti, 스티잖아요, 스티. 스티뮬러스. stimulus, 스티뮬러스. stimulus. 네, 이거 요거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스티뮬러스. 이제 3학년이니까, 예전에 제가 1학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3학년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언어의 화석화가 되면 안 되니까, 언어의 화석화라는 것도 영어학에 의해 수강하시는 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100% 언어의 화석화. 잘못되게 배운 언어가 평생 가고 화석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중요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스티뮬러스는 자극이잖아요. 자극이 포멀티, 없대요. 빈곤하대요. 무슨 말이야? 아동은 대략 4세에서 5세 모국어 문법 체계를 대충 습득을 완료한대요. 여기서 완료란 말이 좀 그런데 대충은 좀 언어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이제 문법을 습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까지 아동이 외부로부터 받는 언어 자극은 지극히 제한적이래요. 이것도 사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완벽한 언어 능력에 비해서 언어 습득 단계에서 인간이 받는 언어의 자극의 양이 지극히 적대요. 글쎄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5살 때까지 얘가 학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문법을 배운 것도 아닌데 자극을 이렇게 많이 안 받았는데 얘가 문법을 배웠네? 그럼 얘는 부패 문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득석 가설이라고 그래서 innate hypothesis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영어 교수법에도 나와요. innate hypothesis. 시작. innate, innateness, hypothesis. hypothesis, 이거는 hypo, 가설이죠. 이거는 영어 교수법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래서 innateness 그럼 뭐야? 내재된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hypothesis 가설이래요. 생득설 가설. 이거 뭐냐면 인간이 그냥 타고날 때부터 뭔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어요. 인간이란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는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뭔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다. 근데 이건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이라는 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죠. 또 다른 학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득설 가설은 보편 문법에 존재하기에 자극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벽한 언어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대요. 글쎄요. 5살이 완벽한 언어 지식을 갖고 있진 않은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엄 첨스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보편 문법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아이들에게 동일하지 않은 언어 자극이 주어지는데 다들 비슷하게 배우더라. 5살짜리 아이는 5살 비슷한 수준으로 다 배우더라. 어? 비슷한 언어 습득 단계를 거쳐 언어를 습득하며 동일한 언어 지식을 갖게 되더라. 그다음에 모방이 아닌 보편 문법 기초에서 언어를 습득하더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부정적 피드백에 효과가 없더라. 아까 그잖아요. 너 선생님이 애기 토끼를 잡았는데 우리가 만졌어라고 할 때 아기가 뭐라고 해서 잡았다는 표현을 홀드. held, 홀디드라고 했죠. 홀드라고 했죠. 홀드 가고 헬드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이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애가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렇죠. 부정적 피드백 효과가 없더래요. 비문법적인 문장을 발화했을 때, 그것이 너 비문법적이야라고 엄마는 아까 이렇게 명시적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알려줬는데 별 효과가 없더래요.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언어 교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래요. 그런데 부정 피드백 없이도 인간은 완벽한 언어 습득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래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Nobody don't like me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Nobody don't like me. 이거 괜찮나요? 문장? 아니요, 영어에서 이중부정 부정이 두 번은 안 되잖아요. nobody가 나오면 not을 빼야죠.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한 거야. No, say nobody likes me라고 얘기한 거죠. 엄마가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애가 nobody don't like me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일한 대화가 8번 반복됐대요. 근데 엄마가 now listen carefully 잘 들어봐라. 그리고 말해. Nobody likes me라고 말해. 그때 얘가 nobody don't likes me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넘쳐스가 연구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글쎄요. 아무튼 말하던 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요거는 요새는 넘쳐스키 주장이 그렇게 막 이렇게 지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요 부품문법에 대해 문제가 나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부품문법은 그냥
인간이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이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학의 연구 분야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영어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론 언어학인데요. Theoretical Linguistic이라고 하죠. 언어 내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춰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첫 번째 음성학입니다. Phonetics. 포넥티스. 얘는 이제 물리적인 말소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배워두시면 3학년 2학기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학의 이해를 잘 공부하시면 3학년 2학기 때 음성학의 이해는 공부 안 해도 예약좀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음성학 물리적인 말소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음운론은요, 포놀로지라고 합니다. 포놀로지. 포놀로지. 그다음에 말소들의 조합 패턴. 아까 어떨 땐 S로 발음하고 어떨 땐 즈로 발음하고 명사 S 붙일 때 이런 것들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소리가 인간의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다음에 형태론입니다. 모포로지. 모폴로지. 형태소들이죠. 아까 뭐 해트 했을 때 H가 붙어서 모자가 됐다. 모르고 시스템에다가 on과 AT가 unsystemetic 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태소, 그걸 하나를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이 형태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서 어휘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건 좀 재밌어요. 그다음에 통사론 이게 좀 어려운데요. syntax. 신텍스. 이거는 종합적인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통사론 안에 문법이 들어가거든요. 문법, 문장의 문법 여러 가지 배웁니다. 하나 이상의 어휘가 어떠한 규칙, 그러니까 문법을 통해서 구와 절을 이루는지 연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의미론이라고 해서 semantics, 세멘틱스. 어휘와 문장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화용론입니다. pragmatics, 프레그매틱스. 발화상 특정 맥락 속에서 언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구한 학문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고 예를 들어갖고 너 참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칭찬한 건가 아닌가요? 안 안 한 한 거. 거. 안 한 거죠. 너 참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지만 이런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언어 표현이 어떤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응용 언어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이 하는 다양한 언어와 관련된 활동까지 연관시켜 언어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제2 언어 습득, 외국어 습득, 그다음에 컴퓨터 언어학 뭐 이랬고 뭐 컴퓨터 언어, 뭐 자바라든지 뭐 요새는 뭐 코딩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심리 언어학, 그다음에 신경 언어. 우리는 여기서 신경 언어학을 배우게 될 거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신경 언어학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가 됩니다. 신경 언어학이라는 건 뉴로링기스틱이라고 해서 언어가 두뇌의 어떤 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씩 공부하게 돼요. 1강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뭐죠? 학문적인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처음 들어봐서 보편문법이 뭐야? 정신문법은 뭐야?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고 이 표현들이 이 학기 내내 계속 반복이 되실 거예요. 여기 보편문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주장한 놈촘스키가 왜 주장했냐면 이것 때문에 주장했어요. 어느 날 어미새가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버리죠. 그러면 어때? 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밀어버려요. 얘를 죽이려고 밀어버렸을까 아니면 얘가 날게끔 하려고 밀었을까요? 날게끔 하려고. 그렇죠. 날게끔 하려고. 어? 새는 타고날 때부터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네. 엄마가 새는 태어났을 때부터 날개가 있었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까 내 새끼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 그럼 얘가 파닥파닥 거리다가 날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새들은 날 수 있는 능력을 타고 태어났듯이 음. 이 언어학자 이 사람이 참 우리 학생들 어렵게 만들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30대 성년 언어학자 이분이 인간에게는 새 날개와 같은 생리적인 언어 구성력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뭐였어요? 어떤 문법이었어요? 생득설. 네, 뭐. 생득설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보포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스캐너라는 것도 배우실 건데요.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이게 뭐냐면 강아지가 밥을 줄 때 항상 종소리를 줬대요. 그러면
종소리가 나면 밥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밥을 안 주고 종소리가 있는데도 이 침을 막 흘리더래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죠? 아이들한테 뭔가 공부를 잘하면 사탕을 하나씩 줬는데 애가 사탕을 먹고서 더 잘하고 싶어서 막 이러더라고. 이런 행동주의 학습을 뭐 습득한다는 건데요. 근데 요거. 파블로프의 계란, 그 아까 제가 그 표현입니다. 밥을 줄 때마다 뭐 이렇게 종을 울렸더니.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어떤 거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촘스키가 그걸 반박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스키너는 우리 영어 교수법 배우시는 분 이분 거 배울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모든 언어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는 이론을 교포 문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언어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는 이론을 보편 문법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교포문법이고 아까 새가 날아가듯이 인간 타고난 어떤 생리적인 언어 능력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교포문법이라는 거는 내일 그 병원에 가서 일단 시험에 그거 나오면 그 정도만 알아도 그거 그렇게 푸시면 맞았기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일 언어학자가 가서 될 게 또 아니에요. 주사를 저기 그 네, 냉기를 맞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네. 와서 맞으래? 마이크 켜졌어요, 김영순 그럼 씨. 열심히 맞아. 그건 다 저기 의료 실비 다 처리되는 저한테 거잖아. 하신 분 아니시죠? 예, 아니에요. 네. 아이고, 야, 따뜻하게 하고 자고 있어. 그래갖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열이 나는 것 같다면 헤매기 전에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그럼 엄마가 갈게 네. 말 테니까. 몸이 어떻게 좀 네, 열이 우리 떨어지는 김영순 어머니한테 빨리, 하고님. 어머니한테 빨리 전화하셔야 되겠어요. 떨어질 것 같아. 열이 네, 우리 잠깐 열 문제 좀 체온계 이제 풀어보도록 올라갔어? 하겠습니다. 몰라. 빨리 병원 가시는 건데. 네, 네. 우리 또 딱딱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또 덕분에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재밌어.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되었나요? 아니요, 안 됐나요? 네. 아직이요. 아직 안 돼서요. 네. 볼게요. 녹화를 하면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화면을 작게 줄일 수가 없어서 그 뭐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공유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들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자극의 빈곤이라고 했죠. 네, 이거는 누가 뭐 때문에 주장했죠? 한국어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촘스키? 그쵸. 노암 촘스키가 유니버셜 그래머, 보편문법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은 자극을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더라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별 노력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언어의 패턴을 습득하고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인간의 정신 문법 습득은 그들이 받는 언어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극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완벽하게 언어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연구를 하셨죠. 왜 연구하셨을까요? 학생들 힘들게. 다음에 볼게요. 내재 이론이죠. Innateness Hypothesis. 시작. 인네티니스, Hypothesis. 하이포테시스. 네, 인간은 내재적으로 언어 지식을 갖고 태어났대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갖고 태어난 게 있대요. 그래서 언어 자극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극의 빈곤으로 자극을 별로 받지 않았는데도 언어를 잘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선정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정신문법을 습득하고 이런 선정적인 언어 지식을 보편문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편문법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이거를 그럼 촘스키? 노암 첨스키가 주장했습니다. 볼게요. 네,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의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디스클리니스, 세 번째 창조성, 네 번째 전이성이 있었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의성은 뭐였죠? 의미대로 한국어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임의성. 그러니까, 뭐라 맞아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워러. 워로라고 얘기하고 네. 우리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자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생각나시죠? 네, 제멋대로 얘기하는 거. 네, 분절성은요? 나누어, 그러니까는 작은 소단위로 나누어서 큰 단위로, 그쵸. 작은 작은 단어를 소단위 큰 단위로 만드는 큰 어휘가 큰 단어를 단어로 만들 만드는 거. 분절성이죠. 그다음에 창조성은요?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 똑같은 규칙을 여러 개 똑같은, 사용해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리커시브니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이성은요? 전이성은 옛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 네, 이야기나 그 상황에 있던 해도, 얘기를 할 수 있던 전이성입니다. 잘하셨어요. 인간이 자신의 모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지식 능력을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언어 능력 말고 별개로 발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언어 사용을 언어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다 안 같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시면 안 돼.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같지 않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음, 네, 같지 않다, 틀리다 아닙니다. 다르다. 네.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네 이런데 3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3학년이 됐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솔직히 잠깐 좀 다르게 얘기하시면 제가 약간 이렇게 교정을 해드려요. 그거를 아니, 괜찮아요. 보여드리시면 안 괜찮아요. 돼요. 왜냐면 1, 2학년 때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3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언어 사용자들이 따라하는 올바른 말하기, 쓰기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법을 우리가 우리 학교 문법을 뭐라고 하죠? 학교 문법을 규범문. 스쿨 그래머. 그렇죠. 학교 문법을 규범 문법, 구나. prescriptive grammar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언어 수행의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언어 사용자들이 시대에 맞춰 사용하던 언어 능력, 언어 문법 기술한 걸 뭐라고 했죠? 기술문법. 기술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국어를 습득하면서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언어들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정신문법이라고 하죠. 정신문법. 하고 태어난 거죠. 아이들은 완벽하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언어의 자극 양이 터무니없이 불충분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자극의 빈곤이라고 첨스키가 주장하면서 인간은 보편적인 문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내재적으로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내재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innate knowledge 혹은 innate hypothesis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적으로 갖고 태어난 언어 지식을 교포문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한 해마다 시험은 요걸 내셨어요. 교포문법. 이거랑 그다음에 언어 수행과 언어 능력 이걸 항상 시험에 내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1강에서 이렇게 조금 중요해서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인간의 언어 고유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 저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1번은 왜 틀렸나요? 어휘의 발음 표현되는 방식과 그의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언어의 의미성. 자의성이라고 해서 응. 아비트러니스라고 했죠. 물은 한국에서 물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워터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워터라고 하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네. 네. 그래서 이걸 자의성이라고 해서 아비트러니스라고 했습니다. 필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개별적인 언어 단위를 결합해서 더 큰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했죠? 분절성, 그럼, 아니, 교환성? 분절성, 음, 분절성이죠. 디스크리니스라고 했죠. 분절성 하세요. 그다음에 유한한 개수의 언어 단위를 가지고 유한한 수의 문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죠? 무한한 수의 문장만 형성할 수 창조적인 거. 창조성이죠. creativeness, 그래서 recursiveness, 기한성도 사용 들어가는 창조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현재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또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죠? 능력? 어? 아니, 전이성. 원리성. 전이성이죠. 자, 여기 해설 다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비트로니스가 좀 어려우시면 이 단어의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예. 아비트로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행동, 아리트너리, 행동, 행동, 결정, 결정, 법칙 등의 임의적인 임의적인 제멋대로인 제멋대로인 걸 정욕을 일삼는 일삼는 독단적인 he makes 독단적인 네, 그래서 이 아비트로리가 이런 음.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비트로니스는 그냥 임의적인 자유재량이구나. 그래서 어휘의 의미와 발음 사이, 형식 사이에는 고유한 관계가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노엄 촘스키라는 언어학자들이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었죠. 학생들 힘들게 하려고. 쉽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죠? 옛날 학자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요즘 젊은 교수님들은 쉽게 설명해 줘요. 학생들 위주로. 아무튼 옛날 학자들이 했습니다. 예문 볼게요. He makes unpredictable, arbitrary decisions. He makes makes arbitrarily predictable, decisions. arbitrary decision, 네, 이거 볼게요. predict. predict, 여기에다가 이것도 붙고 predictable. 이것도 붙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언어의 특징 중에서. 분절성이요. 그쵸? 그쵸? 분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언도 붙고 요것도 붙고 이것도 붙어 분절성이죠. 디스크리니스. 그쵸? 그다음에 인간은 유한한 개수의 언어 단위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창조성, 그다음에 그 안에 recursiveness가 들어가죠. 귀환성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현재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은 사물이나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또는 일어날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인간 언어의 특징을 우리가 전이성,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해거를 아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네, displace가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displacement가 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과거의 상황, 미래의 어떤 그 상태로 이동해서 언어를 말한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인간 언어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풀어보시겠습니다. 4번, 올바른 것을 찾는 거죠. 3번. 네. 말소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말소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조음이라는 건 발음 원리뿐입니다. 발음 원리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언어의 음성 패턴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2번이구나. 그다음에 2번 문장 생성 규칙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3번이요. 아니죠.
문장 생성 규칙은 교육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노출됨에 따라 네, 자연스럽게 네. 습득이 된다고 했죠. 네, 문장 생성 맞습니다. 3번 문장 생성 규칙 어렸을 때 노출가 되는 이게 3번이 정답이죠. 네. 아, 4번은 왜 틀렸나요? 인간이 자신의 모국에 대한 언어 능력과 실제 발화 상황에 대한 언어 수행은 동일한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다. 다른 언어 개념이라고 능력과 제가 발음, 여러 번 반복했죠. 다르다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다르다. 똑같은 한국어 능력을 태어났지만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교수님도 어떤 교수님 잘하고 어떤 교수님 못하듯이 이렇게 능력이 다르다. 제가 얘기까지 이렇게 들었잖아요. 교수님이 강의를 보시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네. 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튼 맞습니다. 이것도 설명도 제가 잘 써놨으니까 요 정도 순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3번 언어 사용자들이 따라야 하는 올바른 말하기 쓰기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고안된 기본 문법과 달리 기본 문법은 우리가 또 다르게 어떤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학교 문법. 학교 문법이죠. 스쿨 그래머. 학교 문법이죠. 있는 그대로의 언어 수행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언어 수행을 바탕으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능력을 기술 제가 굉장히 기술 강조해요. 기술 문법. 문법 뭐죠? 기술문법. 기술 문법. 그렇죠. 기술 문법이죠. 기술 문법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언어 규칙의 총집합을 뭐라고 하죠? 머릿속 정신문법. 정신문법이죠. 시험에 나오면 머릿속 나오면 갖고 태어났다 하면 정신문법. 그다음에 쓴다, 기술한다 그러면 기술문법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문법 이렇게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무슨 문법? 기본 학교 문법. 문법. 국어문법, 학교 문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자신의 모국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되는데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언어 규칙들의 총집합을 정신문법, 멘탈 그래머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한한 개수의 문장들을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휘 의미와 더불어 단어들이 배열되는 패턴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정신분법에 맞게 말한다는 것과 의미가 통하게 make sense 말하는 것은 별개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5번은 시험이 많이 나와요. 언어 습득 이론 중 하나인 내재 이론 하면 딱 누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노암 첨스키죠. 또 innate needs hypothesis에 따르면 인간은 내재적인 언어 지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언어를 습득하든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정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정신문법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정적인 언어 지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득설? 보편 문법. 보편 문법이죠. 보편 문법. 네, 그래서 보편 문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모든 보통의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언어를 큰 노력 없이도 완벽하게 배우죠. 단어의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에 습득이기도 하지만 문법적인 패턴들은 교육을 습득되지도 않고 교육을 습득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법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 정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